시간은 윤리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우리 아레테 승로의 박욱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 하이닉스 교육 담당자 출신입니다. 회사를 나오니까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갈 줄은 진짜 몰랐고요. 2000%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배 아픕니다만 강의로서 더 많이 벌면 됩니다. 저희 반도체 회사이고요. 전자 회사이다 보니까 훔쳐갈 것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육도 나름 예전부터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사이버 교육부터 시작해서 도전 골든벨까지 다 했습니다. 윤리 시험까지 봤습니다. 100점짜리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100점짜리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안 할까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교육 담당자니까 최고의 윤리 강사 모셨습니다. 저는 받아보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그 금액의 강사님 모셔가지고 강의 진행했습니다. 교육생이 얘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육생이 얘기합니다. 이거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름대로 전 최고의 강사 모셨는데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현대전자, 그때 당시 현대전자 컴퓨터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비윤리적인 행동, 정말 착한 형이, 정말 괜찮았던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에 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헛다리 짚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얻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른생활맨이거든요. 되게 착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 썰렁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바른생활맨인 제가 이 윤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비록 짧지만 진짜 윤리가 뭔지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리 그러면 어떤 것을 금지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윤리교육이지 그냥 뭐죠? 정신교육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교육이 바로 이 윤리교육인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뭐 근육이 뭐 아주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어금니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혼자 살았다면 네안데르탈인처럼 인간은요 화석으로 발견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헬조선일까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듭니다. 탈북을 했습니다. 와, 가끔 이제 TV 보게 되면 이제 TV 전파가 잡히거든요. 와, 난 남한 가서 살래라고 해서 딱 남한에 왔는데 남한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왔더니 헬조선이 된 거예요. 이미 통계에 나왔는데도요. 5,000명 이상이 벌써 탈북했다가 남한 와가지고 야 도저히 여기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간 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성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가 공자님이 살고 있을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샤넬백이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데요. 유혹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옷장의 문을 엽니다. 옷은 정말 많아요. 근데 막상 입을 열면 옷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려면 외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하게 만들고요. 어떤 대세를 만들어서 유행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인간의 이런 욕망, 욕구 이런 거를 먼저 깔아주고 본성 이런 거를 깔아주고 윤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거입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레테라는 그 말인데요. 철학 용어입니다. 히라고고요. 뜻은 뭐냐면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올려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톱에 아레테가 있습니다. 톱아 너는 왜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니? 저는요. 잘 자르려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너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아레테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안경의 아레테하고 비슷하잖아요. 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계의 아레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서 시계도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이거 찰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계의 아레테는 정확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아레테는 뭘까? 인간은 무엇을 잘해야 인간일까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성적 능력의 탁월함이래요.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지적인 탁월함입니다. 신이 인간한테 준 이 엄청난 선물이 바로 뛰어난 두뇌인데 나는 그냥 죽어라 열심히 몸으로만 한다. 이건 신이 준 선물을 써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국 가방끈이 긴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다움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그 윤리적 탁월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마지막 승부는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아르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님. 그러면 가수의 아르테는 뭘까요? 뭘 잘하는 게 가수일까요? 맞습니다. 노래 해주신 분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썰렁할 뻔했는데 맞아요. 나는 가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수의 아르테, 그렇죠? 나는 뭐뭐다 이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철학에서 얘기하는 아르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대중가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훈아 씨인데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회갑잔치 때였습니다. 그때 사회를 누가 봤냐? KBS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사회를 봤고요. 우리 회장님하고 품격이 맞는 가수가 누굴까라고 생각해 봤겠죠. 돈은 얼마든지 준비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수들은요 행사를 뛰면 요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행사의 여왕 누가 있습니까? 예, 장군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장윤정 씨도요 지금 또 홍진영 좀 뜨고 있잖아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회사 축제 때 장윤정 씨 불렀습니다.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고작 시간으로 갔을 때 10여 분 노래 불러주고 분위기 확 띄워주고 그때 갔습니다. 당시에 1,500만 원 줬었거든요. 봐볼게요. 첫 번째, 나 하나쯤이야. 공유지혜 비극입니다. 화면 볼게요. 끝내줍니다. 장비들이, 풀들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초지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기보다는요. 주인이 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목동들이 양을 사다가 뿌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너도 나도 그쵸? 야 주인이 없으니까 야 빨리 양을 사다가 뿌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 손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한두 끝도 없잖아요. 이제는 목동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까지 계속 양을 사다가 뿌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 좋고 풍성하던 이 초지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화되고 맙니다. 우린 이걸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경제학의 용어입니다. 윤리학과 경제학이 만난 겁니다. 왜냐?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사회, 우리 회사에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놈, 우린 이걸 세 글자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 회사에 자기 이기적인 인간, 나쁜 놈만 있게 되면 결국 공멸하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뉴스 하나 볼게요. 여러분 지나친 신뢰에는 뭐가 존재하냐? 빈틈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뭐냐? 바로 신뢰하되 확인하라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금나라 뚝딱한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최명길 씨가 20대 여직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시안게임 심벌 1986년도에요.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그걸 쓰나? 습관이 돼서 그런지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하긴 뭐 여상 출신이니까. 그 매상은 어때? 상은 어때? 확인해보세요. 무슨 우리 윤 실장 못 믿으면 내가 누구 믿고 장사하겠나? 어? 금고에 넣어뒀다가 내일 아침에 은행문 열리면 입금시켜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상사가 나를 신뢰한다. 그다음 상사도 저 부하 직원한테 맡기면 일을 잘한다. 그래서 직업윤리를요 철학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부하와 상사 간에 끊임없는 신뢰 교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최명희 씨처럼 정말 정직한 직원 왜 없겠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뭐 F용지도 갖고 가지 않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정직한 직원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 윤리학 졸업생들끼리 이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해서 한번 결과를 내봤는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정직한 직원은요 이게 답이다라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리 많이 쳐줘도요 여러분 1% 미만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풀러 얘기가 이겁니다. 모두를 믿는 것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실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겼어요. 손만 뻗으면 생선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회사의 내부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호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 갔다 올게 고양아 라고 합니다. 가게 잘 지키고 있어? 근데 휴가 갔다 왔는데 고양이가 생선을 안 건드렸습니다.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손만 뻗으면 되는데 만약에 고양이가 생선 안 건드렸다면 고양이의 아래태를 물어봐야 됩니다. 야 고양아 너 고양이 아니지? 너 말이지? 그렇죠. 이렇게 호술하게 되어 있는데 유혹 당하지 않을 고양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세요. 진짜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는 방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아주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제도의 완비입니다. 우리 회사의 내부할 시스템에 그 빈틈을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도덕적 약속, 나와의 약속입니다. 양심, 신념 이런 게 있는데 UBS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요. 유럽에서 두 번째 큰 은행입니다. 직원 한 명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2조 6천억을 해 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직원이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무한 신뢰,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우리 은행의 내부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빈틈인데 누구든지 거기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했었던 친구예요. 볼게요. 포스코 건설의 경비 직원이 30억 원 해 먹었습니다. 이 마찬가지 직원도요.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사실은 땡땡 친 거예요. 전자결제 시스템에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다 줬습니다.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땡땡 쳤는데 2년여에 걸쳐서 30억 원 해 먹었고요. 삼성전자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정말 잘했죠. 있습니다. 영화 마스터에서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김원만님, 지금 나 의심하는 거? 아니 확인하는 거. 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명문을 드리자면 합리적 의심, 합당한 의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숙명여고에서 시험지가 유출됐습니다.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전교 121등, 59등 하던 애가 둘 다 동시에 전교 1등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이언트라는 걸, 물론 2010년도 한 건데, 제 방송을 보면서 너무 멋진 말 하더라고요. 여기서 조필원의 말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조필원이 정보 소개가 했는데 너무 연기 잘했었잖아요. 이성모가 얘기합니다. 왜 날 의심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 건데, 조필원이 얘기가 이겁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너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 있대요. 내가 너를 의심하는 건 뭐라고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건 절대 중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털어내든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가지고 가든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거리라고 하는 건데 이 의자가 의심의자인데 결국은요. 의심 없는 확신은 맹종을 낳고 의심을 거친 믿음은 진리에 이른다라는 또 공자님의 또 멋진 얘기. 이거는 현재에 와가지고 다시 풀이하기도 한 건데 너무 괜찮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중종 때 이세정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인은 너무너무 청렴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비리의 원상이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청렴한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 부하 직원들이 혹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없나 그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상에는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최명기 씨처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정직한 직원 1%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윤리 강의 하잖아요. 태도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난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썩은 사과들만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썩은 사과만 문제를 일으킨다면 문제 해결은 의외로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장담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만화 원작도 갖고 온 거죠.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 장담하지 마세요. 자, 서는 데가 바뀌면 뭐라고요? 내가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아래 직급에 있을 때 그때는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끔 일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게 권력을 갖게 돼서 좀 올라가니까 밑에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고 어떤 동아줄을 잡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해야 뭐 출세길이 생길까? 아니면 뭐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책 승자의 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뇌과학자인데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요. 뇌에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게 올라갑니다. 뭡니까? 공격성을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여러분 도파민이 뭡니까? 흥분하게 되고 기분이 막 업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마약에서 코카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파민을 최소한 10배 이상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우와! 국민의례 합격! 우와! 승진! 우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드컵에서 하석주가 최초로 선제골 넣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와! 3분을 버티지 못하고 백태클 하다가 퇴장당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괜찮은데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하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막말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는 거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좀 계시는데요.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당합니다. 내가 정말 시어머니 되면 난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 되어보세요. 며느리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기식이라고 전 금감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2014년도 그 국감에서 와 얼마나 멋졌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말이야, 사람들 말이야, 해외 연수라고 말을 하면서 외유성 해외 관광여행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던 사람이 막상 금감원장 되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사파를 그렸습니다. 시민운동가 김기식과 금감원장의 김기식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동시에 얼굴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운동가 김기식이 얘기합니다. 야 김기식이 너 원래 그런 놈이 아니었잖아. 왜 변했어? 왜 바뀌었어?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놀란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바뀐 걸 그때서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권력을 갖게 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영 회식의 마지막 장소 노래방이죠. 우리 회사원들이 김 부장과 함께 가는 노래방이란 김부장 디너쇼. 다른 뜻은요? 김부장 너만 가수다.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노래방 갑니다. 밑에 있는 직원도 어떻게 해요? 분위기 띄워줘야 되잖아요. 어머 팀장님 어쩜 그렇게 노래 잘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노래를 이미 뇌가 권력에 중독된 상태니까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뇌가 권력에 중독됐다는 거, 이 이안 로버트슨, 이 승자의 뇌 여러 가지 사례와 실험을 봤을 때 너무 놀랐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요. 1%의 정말 정직한 사람, 1%의 썩은 사가, 나머지 98%는요. 이겁니다. 나머지 98%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체로 정직한 98%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자물쇠를 채워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얘기했으면 얼마나 권위가 없겠습니까? 댄 에리얼이라고요. 듀크 대학교 교수이자 행동경제학의 권위자인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댄 에리얼의 책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금융인들은 당연히 읽어봐야 될 책들이 진짜 많이 있는 거죠. 행동경제학. 자 보세요. 범죄자는 어떤 대상을 좋아할까요? 빈틈을 좋아합니다. 악마는 빈틈에 숨어 있으며 디테일, 섬세함에 질식사한다라고 욱자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있는데 욱자가 누구냐? 제 이름이 박욱현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명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머 일단 저기 식권 받아가세요. 식권 받으세요. 뭐냐면 누구나 어떤 명언을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우리 지점장님 명언을 딱 적어놓으면 저 사람이 철학이 있네. 와 소신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밑에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거. 지금까지 윤리가 아니라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징계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윤리 강의 갔다 오면 이거 안 하시면요 몇 점부터 징계입니다. 우리 이거 다 잡아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잡아냈어요. 이러니까 뭐 정신교육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Do, don't list.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바꿨냐? 보호와 경계의 방법. 이게 뭐냐? 제가 강원랜드 강의를 5개월간 갔는데요. 그때 그 강원랜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딜러들 막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CCTV를 만약에 딱 달아요. 근데 직원이 화가 납니다. 아니 팀장님, 제가 지금까지 뭐 제가 훔쳐간 거 있으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 못 믿는 겁니까 진짜? CCTV 왜 다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만 제 강의 듣는 순간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직원이 먼저 얘기하죠. 팀장님,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이거 CCTV 달아주시고 여기 빈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저거 좀 치워주세요. 직원들이 먼저 회사의 빈틈, 그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 뭐 해줄까? 경영진들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뭘 해주면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게 상호간에 이게 뭐냐? 이거는 불신이 숨어 있는 거고요. 이건 서로 간에 신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미 여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윤리교육은 현재 여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정리할게요. 너 이제 정직하게 살게 하려고 뭘